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뇌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의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짚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TV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수동적인 자극만으로 보내는 데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극은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말로 정리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바뀌고 그 시간이 누적될수록 집중력과 작업 기억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어제 본 내용이 금방 흐릿해지고 대화를 할 때도 말문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주요 장면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둘째, 인물 이름을 소리내어 따라 말합니다. 셋째, 시청 후 1분 메모로 기억에 남은 점을 적습니다. 듣기, 말하기, 기억, 기획이 동시에 켜지면서 뇌가 깨어납니다. 만약 한 편을 본다면 50분 시청 후 10분은 요약 타임을 갖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막을 끄고 귀로 집중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퀴즈, 추리, 토론처럼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컨텐츠를 선택해 보세요. 핵심은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먹는 건 편하지 않나요? 익숙한 메뉴만 고집하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뇌는 균형 잡힌 영양을 연료로 쓰는데 식단이 단조로우면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염증 반응이 쌓여 기억력과 주의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이 빠르게 오르는 정제 탄수화물, 과한 설탕과 나트륨이 중심이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이 잦아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늘어납니다. 나레이션, 실행 팁을 드리겠습니다. 접시를 색으로 채우세요. 빨강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초록은 시금치와 브로콜리, 보라는 블루베리와 가지, 갈색은 견과류와 통곡물로 채워봅니다. 하루 한 끼라도 3가지 이상의 색을 넣으면 항산화와 항염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식사 예시입니다. 아침에는 달걀에 토마토와 아보카도, 통곡물 토스트 1조각,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나물, 현미 반 공기, 간식으로 호두 1줌과 블루베리 1컵, 저녁에는 올리브 오일을 더한 샐러드와 가지, 파프리카 구이, 물은 식사 사이사이에 자주, 소금은 줄이고 레몬즙과 허브로 풍미를 살립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일주일에 새로운 식재료 1가지만 추가해도 뇌는 분명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와 2번째 습관이었습니다. 다음은 더 치명적인 3번째와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왜 뇌를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손끝이 왜 2번째 뇌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외출 없이 집에만 있는 건 안전하지 않나요? 안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립은 뇌에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 기억, 감정 조절, 판단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종합 운동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네트워크가 덜 연결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 인지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가 비슷해지고 비슷한 하루가 쌓일수록 뇌의 활력은 낮아집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얕고 넓게 그리고 깊고 진하게의 조합입니다. 얕고 넓게는 산책하며 인사 나누기, 카페에서 짧은 대화, 취미 모임의 가벼운 참석처럼 가벼운 연결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깊고 진하게는 일주일에 한 번 친한 사람과 최소 30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해보세요. 이번 주 주제는 최근에 내가 새로 배운 것 1가지.
설명하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더 단단히 저장합니다. 외출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낮 시간에 30분 이상 햇볕을 받으며 걷습니다. 외출할 때는 목적을 3가지로 정하세요. 예를 들면 장보기, 사람 만나기, 새로운 장소 한 곳 탐색하기. 돌아와서는 3줄 일기를 씁니다. 오늘 만난 사람, 새로 알게 된 것, 그리고 오늘의 기분.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기분, 수면, 기억력이 함께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째입니다. 손을 거의 쓰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손은 뇌의 확장입니다. 단추를 잠그고 과일 껍질을 벗기고 글씨를 쓰고 실을 꿰는 동작은 운동과 계획, 시각과 촉각을 한꺼번에 깨웁니다. 반대로 손을 덜 쓰면 미세운동 능력과 작업 기억이 빠르게 둔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순 스크롤이나 수동적인 화면 소비가 대부분이라면 손끝 자극이 부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 손을 쓰는 과제를 의도적으로 넣어보세요. 아침 5분은 손가락 스트레칭과 작은 공 굴리기. 점심 전 10분은 손글씨로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저녁 15분은 껍질 까기, 바느질, 레고나 퍼즐,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같은 미세 동작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은 우쿨렐레나 피아노처럼 간단한 운지 패턴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제한을 걸면 더 몰입됩니다. 예를 들어 5분 안에 이 모약 완성처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충분히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만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10분 집중 후 2분 휴식을 3번 반복하는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손글씨 입력 앱을 활용해 느린 글씨로 천천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손끝을 바쁘게 하고 뇌가 집중할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새로 배워서 뭐해요? 라고 말하십니다. 사실 바로 그 생각이 뇌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5번째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뇌는 학습을 멈추는 순간부터 퇴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기억하고 응용하는 과정이 뇌신경 연결을 촘촘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는 예비력을 키워줍니다. 오늘의 작은 학습이 내일의 큰 방어막이 됩니다.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정답은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사진 편집이나 자막 달기,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활용을 배워보세요. 언어는 여행 회화 100문장처럼 분량이 명확한 과제가 좋습니다. 음악과 미술은 우쿨렐레 3가지 코드, 수채화 기초 5가지 색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생활기술은 10분 타자 훈련,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정리하는 루틴처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은 단 하나, 어제보다 1%더 어렵게 매일 10분에서 20분입니다. 2주짜리 학습 스프린트를 제안드립니다. 기간은 14일, 목표는 단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초짜리 영상 1개, 한 페이지 포토북, 100문장 녹음 완성 같은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일정은 매일 15분 학습과 5분 기록, 사흘마다 진도를 점검하고 일주일째에는 중간 결과를 누군가와 공유합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달리면 동기와 성취가 동시에 올라가고 뇌는 가장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TV는 수동이 아니라 참여로 봅니다. 둘째, 같은 메뉴 대신 접시에 색을 늘립니다. 셋째, 집에만 있지 말고 얇고 넓게, 깊고 진하게 사람과 연결됩니다. 넷째, 손끝을 바쁘게 해 뇌의 네트워크를 깨웁니다. 다섯째, 매일 10분에서 20분 조금 어려운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습관이 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TV를 볼 때 10분 요약, 접시에 색깔 하나 추가, 동네 한 바퀴 걸으며 인사 한마디, 손글씨로 할 일 3가지, 15분 학습 타이머. 작게 시작해도 뇌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내가 바꿀 습관 1가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들을 일주일 루틴으로 묶어서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7일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